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 선재규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인프레 얘기를 또 드려야겠네요. 그 신채권왕으로 불리죠.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CEO가 CNBC하고 13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의 인프레가 계속 심각하지만 자기는 디플레 걱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디플레 위험이 자기가 보기에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다음 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연말을 걱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국채를 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NBC는 앞으로 만약에 인프레가 디플레로 바뀌게 되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뒤집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건들락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기회가 신흥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달러 지수가 20일 평균 이동선을 밑돌게 되면은 신흥국 자산이 유망하다. 그럴 경우에 큰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쉽게 줄어들 그런 조짐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참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좀 평지풍판을 일으키는데 디플레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레가 아닌 디플레를 자기는 걱정한다. 지난 14일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고 보느냐고 이게 질문을 하니까 드롭 0.25%포인트, 그러니까 금리를 25bp 내리라는 의미,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0일 트위터에서도 연준의 심각한 금리 인상 때문에 디플레 위험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역발상 투자, 줍줍 계속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도 역시 머스크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그래서 디플레 우려가 커졌다는 머스크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디플레 걱정에 대해서 비판들도 많습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많은 투자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발짝발짝 반응을 보이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연준의 전체 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진짜 맥락을 짚어낼 수 있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드레피스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머스크하고 우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투자 장부를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런 견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오바마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즈, 이 사람은 8월 미국 CPI가 인프레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점을 확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하고 13일자 얘기를 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가 이 사람 트위터 글을 인용을 했는데 8월 CPI가 미국이 심각한 인프레 문제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8월 근원 인프레가 현 분기보다는 높고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더 심각한데 그리고 또 상반기도 이전보다 더 높다. 그리고 또 지난해가 그 이전 시기보다 심각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인프레 중간값, 미디언 인플레이션, 인프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이것도 이달에 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인프레 중간값은 크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하고 오하이오 주립대가 계산하는 근원 물가 측정치인데 근원 CPI하고는 산출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프레 추이를 더 잘 측정하는 거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6.5%였는데 8월엔 9.2%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서머스는 앞서서 인프레 목표치, 연준 목표치가 2%인데 그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4%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4%는 고사하고 심지어 6%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2.25에서 2.5%인 상황이죠. 바이든은 지금 8월 CPI가 나왔는데도 그 당일에 걱정하지 않는다. 인프레 우려로 급락한 주식시장이 반드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인프레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이 인프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인프레가 그래도 머지않아서 진정될 거라는 그런 망상을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입니다. 14일자인데요. 8월 CPI에 대해서 전월 대비 0.6% 증가, 이거는 연율로 한 7%를 상회하는 거다. 이게 1991년 이후 가장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CPI의 그 양적 최대 최소값을 뺀 이른바 절사평균을 봐도 인플레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좀 통제되고 공급망 체질도 전부 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임금도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추이는 인플레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거를 거듭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널은 그리고 또 그 투기 등급 회사채하고 미국 국채 스프레드가 한 4.68%포인트 정도. 실제로 침체가 왔던 시기를 빼도 침체 공포가 컸던 2018년 12월보다도 크게 낮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저절로 진정되고 연준이 이에 따라서 내년 말께는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주식 채권 수준을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준의 태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앤 라슨 분석가는요. CNBC 14일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약세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약세장이 한 9개월 정도 됐고 그동안에 4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고통이 더 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현 약세장이 완만한 인플레, 저성장 국면이 돼야지 끝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대부분 그 뉴욕 증시 수익률에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글로벌 증시 동조화가 통상 그 시장 조정 시기하고 맞물린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라스는 그러면서 연준 그 피벗 정책 전환 희망도 사라졌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그 의장의 그 잭슨 홀 발언하고 8월 CPI는 그 피벗이 조만간 연준의 선택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변동성이 그 금융 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증시에도 스며든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미국 채권 시장 변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증시에도 본격적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장이 대개 연준의 그 금리 움직임에만 주목을 하는데 사실 연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인플레 견제기구가 있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양적 긴축.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 아시다시피 국채하고 MBS 모기지담보증권으로 구성된 한 9조 달러 정도의 대체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축소하기 시작해서 매월 국채는 600억 달러고 MBS는 35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추세면은 내년하고 2024년 대체표가 각각 1조 달러씩 줄어들 것 같은데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그 언급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연준이 대체표 규모를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그 GDP의 20%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5년 4월까지 한 2조 8천억 달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변동성 지수가 현재 스트레스 수준인 그 유동성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게 2020년 3월 그 대유행 정점 때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채 유동성 악화가 회사채 시장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것도 문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연준이 이제 다른 문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다. 하면서 거래 유동성이 올해 내내 계속 악화되어 온 상황에서 회사채 불안도 이미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증시에도 그 여파가 스며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추이를 주목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연금 기금 금리가 기금 금리 목표 범위의 중간값을 웃돌면은 금융시장의 여건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도 저는 건들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 국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꾸준히 채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CNBC가 이 사람 그 분석을 전했는데요. 새로운 분석인데 역시 채권시장, 미국 채권시장 주목해라. 10년 사이에 가장 매력적이라는 게 이 사람 평가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려면은 주식 팔고 기회가 될 때 채권을 잡아라. 이게 내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채권 투자자들이 참 힘들었지만 지금이 들어올 시기라는 점도 했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흥미진진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있는 채권하고 국채를 함께 보유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MBS하고 고수익 채권 시장에서 여러 번 매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말하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한 10%에서 한 15% 사이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실수한다는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연준이 실수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 FOMC 정말 더욱더 궁금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